이 좋은 날씨에 저처럼 야외에 나가서 바람 쐬기 좋은 날씨인데 그걸 또 두고 저를 찾아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집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 집 식구하고 둘이서 음악을 감상했어요. 음악을 들었는데 요즘은 집에서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학이 뭔가 하면 집에서 앉아서 전부 다 유명한 클래식을 다 들어보고 볼 수 있었던 게 이게 제일 저한테는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를 쓰게 된 것도 어릴 때 어떤 유명한 작곡가의 작품에 빠져가지고 그 작품 전체를 외우고 다녔어요.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 다닌 이유도 그 이후로 그 음악이라 하면 참 특히 클래식을 참 제가 좋아했는데 어떤 작품인가 하면 동네 이발소에 이발하러 한 달에 한두 번씩 가면 꼭 이발사가 바뀌어요. 내 머리를 이발해주던 이발사가 없는 거래요. 이발사가 또 다른 사람이라요. 어디 갔느냐 물으면 군대에 갔다. 이발사가 군대에 갔다 해요. 그때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제가 학교 들어가서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또 다른 이발사가 하는 이야기가 전에 내 머리를 이발해주던 이발사가 정사했다 해요. 정사했다 해가지고 내 머리를 한두 번 이발해주던 이발사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곡이 하나 있어요. 누구 겁니까? 서팡의 장성곡입니다. 근데 그 서팡의 장성곡은 평생 내가 외울 수 있을 만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이라도 그때 내가 다 외울 수가 있어요. 딴따단 따단 딴 딴따단 딴따단 따단 그 많이 들어보셨죠? 장성곡이 어느 나라 뭐 임금이 죽으나 대통령이 죽으나 일반 서민이 죽으나 꼭 장성곡이 울리는데 그 장성곡이 서팡의 장성곡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곡이 나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동네에 다니면서 애들하고 놀 때도 그 곡을 외우면서 난 돌아다녔어요. 동네에. 진짜 그 곡이 너무나 내 마음에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먼 후에 그게 서팡의 장성곡이라는 것을 수십 년 후에 대학에 들어가서 음악 감상실을 드나들 때 그때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것이 내 어떤 그 정서적인 감각, 예술적인 감각, 뭐 문학적인 정서 이런 것이 그때 싹이 튼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아까 베토벤의 그 황제 듣다가 여기 오게 됐다 했는데 제가 만년에 친하게 지내는 시인이 한 분이 있어요. 102살에 돌아가신 황금창 시인인데 그분이 이제 내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내가 예술이란 무엇이냐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자꾸 떠오르는 게 황금창 시인이 내게 해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동화로 만들었어요. 동화로 만들어가지고 어디 이야기한 게 언젠가 대구 시인협회 그 마지막 총회할 때 그 내보고 이야기를 하나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황금찬 시인의 제자 중에 시나리오 작가 신봉승이라고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가 있어요. 그 사극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죠. 텔레비전 드라마를 역사극을 가장 많이 집필한 분인데 그 왕비열정이라든지 이런 거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선 왕조 실록을 통독한 사람이에요. 통독하고 상국유사도 전부 다 통독하고 그런 분인데 그래서 역사극을 너무나 잘 쓰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분 은사가 황금창 시인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신봉순이하고 내하고 다 동갑이래요. 내하고 동갑이 되어가지고 그 신봉순 그 시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황금창 선생한테 만나면 내가 신봉순 씨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선생님 제자라 하대요. 제자가 맞다 하고 어디 제자냐 하고 강릉 사범학교 제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봉순 시나리오 작가가 그 황금장 선생한테 배울 때 그 시 공부를 어떻게 해서 황금장 선생이 시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 주더냐 물으니까 가르쳐 주기는 뭘 가르쳐 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봉순이. 그런 것들이 시를 공부하게 된다 하니까 사범학교 다닐 때 황금장 선생님 집에 놀러 가면 말이죠. 그래 실 쓰는 거 좀 가르쳐 주이소 하면 베토벤 음악을 들어봐라. 그런데 베토벤 음악을 들으면 시가 한 편씩 나온다. 그랬어요. 북한 노래. 그리고 북한으로 가기에 그 황금선생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황금장 선생한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언젠가 유럽 여행 가다가 오스트리아의 어떤 궁전 안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황금장 시인이 젊을 때니까 꽃다발을 들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 슈베르트의 무덤에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꽃을 바치고 묵념을 하고 내가 참 슈베르트 선생을 너무 좋아했다 하고 이제 꽃을 바치고 돌아서는데 옆에서 베토벤이 야단치더래요. 그래가지고 돌아보니까 그 옆에 슈베르트 무덤 옆에 베토벤 무덤이 더 좋은 무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이 자기 보고 왜 너는 슈베르트의 무덤에 꽃다발을 놓고 내 무덤에는 꽃다발을 안 가져오노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금장 선생이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제가 10년 후에 한번 다시 올 테니까 그때 꼭 선생님 무덤 앞에 꽃다발을 갖다 놓고 가겠습니다. 갖다 놓으러 오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키러 가니까 한국에서 오스트리아까지 가는데 비행기표가 얼마입니까? 예. 10년 후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에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그 궁전 무덤에 찾아가서 그때 그 옷가게에 가서 옷가게 주인 아줌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10년 전에 슈베르트 무덤 앞에 꽃 갖다 놓고 그냥 가다가 베토벤한테 꾸중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약 10년 후에 와서 선생님 무덤 앞에 꽃을 들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서 왔다고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꽃가게 아주머니가 아이고 한국에서 그 비싼 비행기값 들여가 왔느냐 하면서 오늘 꽃값은 안 받겠다 이렇게 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사가지고 바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폐를 미칠 수는 없다 하니까 겨야 돈을 안 받더래요. 안 받고 그냥 오늘 물어라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그 주인 여자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꽃값도
그냥 무료로 꽃다발 하나를 얻어가지고 베토벤 앞에 갖다 바쳤대요. 10년 후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금장 선생한테 듣고 내가 어떤 걸 깨달았느냐, 모든 예술가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뭐 요즘 보면 예술가도 그런 예술가적인 정신보다도 어떤 사람은 권력을 더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시대가 그러니까 그 나무랄 수는 없죠. 나무랄 수는 없지만은 참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근장 선생같이 그런 성수성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예술가가 보기가 참 드물죠. 그래서 나는 한근장 선생 그 이야기를 듣고 항상 내가 시 쓰는 사람은 한근장 선생 같은 그런 예술가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이제 머리를 항상 담아가 다니고, 아까 이야기를 되돌아가서 내가 어릴 때 교토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동네 이발사가 갈 때마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전쟁이니까 2차 대전이니까 뭐 군대 나가면 죽고 오는 거 전사 하는 거죠. 전사하면 장례 치르고, 장례 치르면 처방에 장성곡이 이제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성곡을 내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장성을 들으면 어릴 때는 그 신나겠노. 그 장성곡이 너무 곡을 참, 그 쇼팽이 뭐 어떤 사람입니까? 피아노의 대성이죠. 그게 예술가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쇼팽의 장성곡을 듣고 자랐고, 그것이 귀국해가지고 안동 산골장에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도 계속 서백의 장성곡이 왜 그래 듣고 싶겠어요? 모두 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참 나중에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서 음악 감상실에 가서 한 20년 후에 서백의 장성곡을 또 듣게 됐죠. 왜냐하면 나는 학교를 12년 동안 대학원까지 졸업할 때까지 음악 시간이 한 번도 학교에서 음악 시간이 없어요. 왜? 야간부를 다녔기 때문에. 야간부에 다니면 음악 시간이 없어요. 음악 시간도 없고 미술 시간도 없고 체육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서는 학교 수업을 빠져먹어도 누가 빠져먹는 한 사람도 없고 출석도 안 부르잖아요. 대학에 출석 불러요. 네. 요즘도 뭐 출석 부르는 교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는 출석 부르기를 내 스스로 배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음악 시간이 그리워서 음악이 듣고 싶어서 음악 감상실에서 살았어요. 그런 동안에 이제 했는데, 여기 시를 한편 야학이라는 시를 한번 남성을 하고, 이제 오늘 여기 남성 해주실 분을 내가 앞에 앉은 이 시인인데, 야하고 그 앞에 이거 제목에 빛을 찾아가는 열하고 남성해 주세요. 야학 김원주. 저문은 교사 밖으로 바다처럼 펼쳐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두운 등불 아래 앉으면 나도 모르게 하루의 고달픔은 고요히 사라져가고 은밀히 스며드는 보람을 위하여 훨훨 날아보고 싶은 나는 푸른 하늘을 보았습니다. 장하게 날뛰며 부서지는 밀물 소리여, 어두운 등불 아래서 당신의 끝없는 은혜 속에 오늘도 포근히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빛을 찾아가는 길. 예, 이건 내 시가 아니고 조지훈 시인의 시입니다. 예. 빛을 찾아가는 길. 조지훈. 사슴이랑 이리 함께 산길을 가며 바위 틈에 어리우는 물을 마시면 살아있는 즐거움의 저 언덕에서 아련히 풀피리도 들려오느나 해바라기 닮아가는 내 눈동자는 자운 피어나는 청동의 향로 동해 동력 바다에 해 떠오는 아침에 북받치는 소름을 하소하리라. 돌뿌리 가시밭에 닫힌 발길이 아물어 꽃잎에 스치는 날은 푸나무 열리는 과일을 따며 춤과 노래도 가꾸어 보자. 빛을 찾아가는 길의 나의 노래는 슬픈 구름 걷어가는 바람이 되라.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연히 조지훈 시인의 시를 보고 반했어요. 시를 보고 반했다기보다 시 제목을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조지훈 시를 좋아하게 됐는데 교과서도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교과서에 혹시 아세요? 숙무, 예, 공무상 뭐 이런 게 나오죠. 예, 나오는데 정말 현대 고정적인 시인을 들으러 가면 조지훈 시인. 근데 나는 조지훈 시인의 시보다도 수필을 더 좋아했어요. 창에 기대어하고 온갖 창에 기대고 바깥을 보면서 온갖 생각나는 걸 적은 그 수필집인데 그거 너무 좋아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건 수십 번 읽었습니다. 지금도 다른 책은 다 버려도 다 기증해도 조지훈 전집은 내가 끌어안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는 그 나의 이력서. 나의 이력서. 서울대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미국 유학도 못 갔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살았으니까요. 기독교 장로도 못 되었습니다. 일요일도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요. 시골 초등학교만 빼고 중고등학교, 대학원 12년을 꼬박 야간에만 다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나를 두고 박사, 교수, 시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여학교의 단발머리 여학생 제자 1000명, 영남이공대학의 국어 수업 받은 제자 2000명, 영남대학교와 대구대학교 국문학과에서 연극과 문학을 배운 제자 1000명, 대구 한의대에서 배운 제자 600명, 포항공대 제자 4000명이나 됩니다. 청구 푸른마을 4층 아파트, 우리 집 방구들 위에 혼자 누워서 허무한 이력서를 다시 써봅니다. 그건 최근에 쓴 뭐 시라기보다도 그냥 뭐 지나간 일을 드문드문 적어본 거죠. 그렇게 전 특징이 또 학교를 자주 옮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나쁜 버릇이 있어요. 왜? 한 학교에 5년만 있으면 또 건질건질해져요.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만년에 제가 대학다운 대학에 가서 정말로 좋은 교수 생활하고 정년퇴직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명예교수지만은 그 명예롭게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에 저 일생이 되게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신문 배달부. 신문 모퉁이를 보물마냥 끼고
한 걸음, 두 걸음 발을 옮기는데 비는 자꾸 퍼붓고 입은 옷이야 젖어도 좋다만 내 맘속까지 스며들어서는 안 된다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신문도 젖어서는 안 된다고 가슴속 깊이 품어안고 콘크리트 담을 붙어가는데 담 넘어서 흘러나오는 것은 따뜻한 교실 안에서 즐거운 음악 시간. 제가 안동 사골장에서 대구로 가출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가출하는 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포항에 있을 때 포항 역전에 가출 소녀들 그 상담하는 기관이 있어요. 포항시에서 운영하는데 그거 내보고 자꾸 그 상담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출하는 데는 다 원인이 있잖아요. 그 만나보면 다 원인이 있거든요. 보면 첫째는 가난하고 결성 가정이고 아버지가 없거나 어머니가 없거나 뭐 이런 거 가정적인 결성 가정이고 나도 아버지가 5학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돌아갔으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제일 먼저 다치는 게 뭐냐 먹고 사는 거 하고 학교 그만둬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학교 그만두는 것이 그렇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왜? 학비를 대주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제일 힘든 내가 이제 가진 가장 힘든 직업이 뭐냐 하면 신문 배달부입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직업을 평생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저에게 평생을 두고 의지가 되어준 나무시가 두 편이 있어요. 한 편은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고 한 편은 태무친 징기스칸의 나를 넘어서라 한 두 편입니다. 내가 안동서 가출해가지고 대구 와서 야간부 다니면서 잡지를 3가지 잡지를 사가봤어요. 그 3권의 잡지가 내 인생을 만들어준 잡지라요. 그걸 지금 70년 후에 내가 잡지협회에서 내가 상을 받았어요. 왜냐? 내 인생을 만든 거는 3가지의 잡지라요. 현대문화, 고시계, 사상계 그 3가지 잡지를 현대문화 창간호가 1957년 현대문화 창간호 55년 1월호가 현대문화 창간호인데 그때 내가 중학교 3학년 졸업반이었어요. 현대문화 거기에 김동리, 흥남철수, 서정주의 상경문답 그 2편의 시를 읽고 문학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우연히 서울신문 배달을 하면서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진화에서 1학년 때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신춘문예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 신춘문예 제일 쉬운 게 뭐냐 그래 보니까 내가 느끼기를 동시나 동화를 쓰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 동시를 썼는데 입성이 됐어요. 당성이 아니고 입성이에요. 입성은 숫자도 많이 해요. 많기는 많이나 뭐 입성 그 다음에 상금도 주고 하니까 상금 보고 내가 그걸 썼어요.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또 재미내가지고 동화를 써가지고 또 보냈더니 그것도 또 입성이래요. 근데 그걸 내가 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신문에 걸어가지고 당선 작성하고 있었는데 요즘 찾아보니 없어졌더라고요. 이사를 다니다가 그때서 없어진지 어때서 몰라요. 없어지고 그 덕택에 내가 고등학교 3년도 안에 공락금 안 내고 다녔잖아요. 오성고등학교에서 교감이
나를 보더니 네가 고등학교 우리 학교 진학하면 학비는 면제시켜줄게.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학비가 면제받았잖아요.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상대라는 잡지를 읽고 내가 교수 되기를 작정을 했어요. 내가 교수가 제일 세상 직업 중에 제일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왜 그러냐? 교수가 되어야만 이런 잡지에 글을 쓸 수 있다. 글을 쓴데 보니까 그 사상이라는 잡지를 보니까 전체에 무슨 대학 교수, 무슨 학자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데 글 쓰려고 하면 그게 돼야 되겠구나. 교수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전략이 필요해요. 왜? 첫째, 졸업장이 있어야 돼요. 졸업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졸업장이 있어야만 대학원까지 졸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수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또 교수로 이제 대학원까지 마치고 가려고 이제 모교의 교수로 가려고 일어서 내니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미 교수가 될 수 없다. 그 실언의 신집에는 있어요. 왜 교수가 될 수 없느냐? 교수가 되려고 하면 서울대학교를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영남대학교 나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 그걸 내놓으라 하니까 안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끝까지 부딪히는 성격이래요. 그걸 내가 살아오면서 고생하면서 살아오면서 배운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대단 법인 이사장 집에 새벽에 찾아갔지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쉽게 된 적이 없어요. 모든 게 전부 내 스스로가 해결되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네요. 예, 오늘 뭐 이것으로서 끝내려고 합니다. 저 올더스 헉슬이라는 영국 작가가 1931년에 소설 하나, 유명한 소설 하나 썼죠. 브라보 뉴 월드, 우리말로 멋진 신세계.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멋진 신세계. 원제목이 브라보 뉴 월드인데 거기에 보면 멋진 신세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만 없애면 된다. 세 가지만 없애면 된다. 뭡니까? 첫째, 예술을 없애면 되고, 둘째, 과학을 없애면 되고, 셋째, 종교를 없애면 된다. 세 가지 없애면 멋진 신세계 된다. 그런데 문학이라는 건 뭡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던지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